열흘 전 광주공항엔 사상 최초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북한 동포들이 찾아왔습니다.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입니다. 해외 통일운동가들도 속속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6.15 유럽지역위원회 대표단장인 임민식을 비롯한 해외 대표단 5명은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국가적으로 평가를 하고 표창을 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갖다가 행사에도 참가 못하게 한다. 덴마크의 망명객 임민식. 38년 만에 고향 광주에 갈 수 있다는 임민식의 꿈은 이번에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임민식. 그는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일 광주에서는 6.15 공동선언 발표 6도를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남과 북이 모두 5.18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로 나아가자며 올해는 광주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통일축전과 더불어서 이게 우리 민주화의 성지고 또 문화의 도시고 통일 열기가 높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서 민족 공동 행사가 열린다는 게 아주 참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 대표단은 물론이고 남북 해외 민간 대표단 400여 명이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대표단 속에는 광주가 고향인 임민식 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임민식 씨는 6.15 해외 측 위원회 부위원장이자 6.15 유럽지역위원회 대표단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팔순의 박경자 할머니는 날마다 6.15 통일대축전이 열리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7년째) 생이별을 하고 있는 장남 때문입니다. 6.15 통일대축전 해외 측 부위원장인 임민식 씨가 바로 할머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등진 남편 생각도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편의 눈은 애타게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들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살 전에 보통 이렇게 문병으로 오면은 젊은 사람이 오면 혹시 자기 아들인가 하고 쳐다보시더라고. 쳐다봐갖고 아니면은 고개를 돌려버려. 그렇게만 했지
말로 표현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야, 그거는 내가 이제 육감이라 알지. 아, 저 양반이 아들을 은근히 기다리시구나. 정치 망명객이 되어 만리 타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할머니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박경자 할머니는 아들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잠이 안 와.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청심환이라도 먹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지금은. 그리고 그 온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 그냥 심장이 떨려버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생각 안 하고 편안한 자세로 있으라고 애들이 자꾸 그러기는 하지만. (6.15) 통일 대축전을 앞둔 지난 5월, 취재진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았습니다. 37년 만에 귀향을 준비하고 있을 한국인 정치망명객 임민식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코펜하겐시 외곽에 자리 잡은 임민식 씨의 집. 망명 생활 동안 임민식 씨는 덴마크에서 가정을 꾸려 일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농업 경제를 좀 반갑게 취재진을 맞은 임민식 씨는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고향 광주에서 6.15 통일 대축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부터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나로서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시기란 말입니다. 이 얘들 때문에 복잡한 데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이렇게 보시고 가시니까 좋습니다. 저로서는. 예. 하여튼 먼 데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거 하는데 원래는 여기가 전부 정원 나무들을 많이 쓰는데 그냥 다 쳐버리고. 임민식 씨는 어떻게 이 먼 덴마크까지 오게 됐을까요? 남북 공동성명서가 나간 게 그 기본 시작입니다. 또 무엇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귀국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취재진에게 그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빨리 귀국하라는 내용의 편지는 69년 5월 한국에 있는 외삼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편지에 얽힌 사연 때문에 임민식 씨는 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선 개헌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69년 5월, 중앙정보부는 충격적인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는 60명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현재 국회의원 김규남이라는 자가 포함되어 있어 영국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학자 박노수와 여당인 공화당의 김규남 국회의원이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른바 국회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에겐 국가보안법과 방공법상의 간첩죄와 간첩방조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결문 어디에도 박노수와 김규남 두 사람이 어떤 간첩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을 북한 노동당 가입 문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And this is the problem of these laws, these national security laws. If you are accused of being a spy, you have to prove that you are not a spy. I mean, it's silly. Nobody can prove that they are not a spy. 당시 정권의 조작극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 간첩단 사건.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박노수 교수가 바로 임민식 씨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박노수 교수의 초청으로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던 임민식. 국내에서 국회 간첩단 사건이 터졌을 무렵 그는 덴마크의 이 대학에서 유학을 하며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선생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잘 알고. 국내에서 국회 간첩단 사건이 터지자 임민식 씨도 연루가 됐습니다. 그가 외삼촌 박노수 교수의 지령을 받고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다녀왔다는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중앙정보부 직원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덴마크까지 찾아왔습니다. 빨리 귀국하라는 외삼촌의 편지도 중앙정보부에서 그를 유인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사태를 지켜본 대학에서는 임민식 씨에게 정치 망명을 권유했고 당시 그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백림의 그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 뭐 신부라고 그러죠. 신부가 케임브리지에 와서 공부하다가 우리 같이 이제 언어 학교에서 만났단 말입니다. 뭐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피셔 신부라고. 그 신부가 자기가 백림에 이제 그 발령이 나서 백림에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와달라. 그래서 나 그 백림 갈 때 그때 동백림을 들어갔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북에서 누가 뭐 오라고 그래서 가고 뭐 어떤 삼촌이 너 북에 가라 거기 가라 해서 가고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이 학교에 그대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는 이 학교 대학 측의 배려로 다행히 그는 망명 후에도 계속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 학교죠. 예. 그때 어떻게 정치 망명을 하고 난 뒤 임민식 씨는 해외 통일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80년 5월 고향 광주에서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전해 들은 5.18 소식. 당시 임민식 씨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고향이 저렇게 피바다가 되는데 나는 학위 받아가지고 큰 사람 되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인생을 뭐 가볍게 살았다고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나도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되겠다. 기여를 하려면 몸으로 기여를 해야지.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운동권에 해외 운동권을 취합하고 모으고 막 거기에 제가 직접 뛰어들고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비행장에서 조선노동 1989년 3월
제야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문익환 목사가 돌연 방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방북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석 달 뒤, 대학생 임수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방북 사건들은 분단을 뛰어넘으려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본물처럼 터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남북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이들이 바로 해외 통일운동가들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1990년 남북 해외의 통일운동가들과 단체들은 독일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즉 범민련을 결성했습니다. 자주적인 민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범민련은 지금까지 매년 남북 해외 3자 연대 방식으로 범민족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민식 씨는 범민련 공동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남쪽에서는 사실 오해도 많이 받고 오랫동안 입국이 불허된다든가 이런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그분들이 노력이 없었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남북 화해가 이만큼 오는 것이 훨씬 더 더디어지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분단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오랜 노력은 드디어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남과 북의 만남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통일운동에 몸담기 시작하면서 임민식 씨의 귀국은 더 요원해졌습니다. (37년) 전 그를 간첩단 사건에 올감해 망명의 길로 들어서게 했던 방공법과 국가보안법. 그것이 지금은 임민식 씨가 활동하고 있는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낙인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이 사적인 사람이 아니고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내가 자유인이 되는데 국가보안 폐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구속된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 가서 뭐가 떳떳하겠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국가보안 폐기되기 전에는 국내에 들어가는 거를 일단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거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온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밑에 있는 이 그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조국. 있는데 지금은 필요 없고 일본에 임민식 씨의 집 곳곳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린 그림인데 임영숙이라고 목포에 사는데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친구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전시회를 했는데 아마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인기 있었던 작품인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나에게는 뭐냐면 이게 외조부님의 과수원이기 때문에 그 과수원에서 저기 아마 내가 복숭아 아니면 복숭아 나물 겁니다.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6.15 통일 대축전. 그 행사의 해외 대표단에 임민식 씨도 포함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는 요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광주에서 아들이 올 날만을 37년째 기다리고 있는 팔순의 노모가 마음에 걸립니다. 잘 다녀오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온 유학길. 그 길이 이렇게 길고도 먼 불효의 길이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모습이 그 좀 옛날 모습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보내달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큰 수술까지 하셨다는데 임민식 씨는 더 늦기 전에 고향에서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아직 어머니 가면은 만나실 수 있고 뻔히 뭐 가서 뵈러 가야 되는 건데 못 가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가슴 아프고 그런 게 있죠. 물론 그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인도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에 앞서야지 정치가 인도에 앞선다는 그 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그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이상 가족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상 가족도 아닌데 이상 가족이 돼버리니까 그런 건 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있죠. 예. 임민식 씨는 망명을 하면서 덴마크 국적을 취득하고 2년이 다 덴마크인 아내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덴마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내 비태 씨는 남편의 마음이 언제나 한국에 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민식 씨가 덴마크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님과 두 동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인종을 지키는 것조차 남편의 조국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태 씨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I wanted to, for 36 years to go there, but I didn't have a chance yet. Well, chance. Yeah, chance I had, but I'm supporting my husband, so I didn't go. So we waited. We wait until we can go together. 남동생이 둘 있었는데 둘이 다 뭐 네. 떠나버리고 그건 뭐 이 집에서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두 동생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또 아버님을 또 못 뵀으니까 또 아버님이 우리 결혼을 괜히 승낙해 주신 분인데 못 뵙고 떠나셔버렸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마음에 아픈 거죠. (5월 18일) 아침 임민식 씨는 말없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그는 독일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독일행은 늘 임민식 씨에게 많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1990년 독일의 통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도착한 임민식 씨가 먼저 찾은 곳은 베를린시의 한 정류장이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한 교포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 5월 민중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사 잘 지내잖아. 예. 덕분에 정말 잘. 저도 선생님 덕분에. 고맙습니다. 인사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뭐 젊어진들 그거보다 더 좋은 저거. 그렇습니까? 마음이 젊으니까. 어깨 들으시는 게 좋죠. 임민식 씨도 늘 이 자리에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교포들을 배웅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26년. (80년 5월) 광주가 있던 날부터 유럽의 교포들은 매년 독일에 모여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민중제는 독일 중북부의 빌레펠트시에서 2박 3일 여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0년 5월) 당시 해외 언론을 통해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해외 동포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해외 동포가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 뛰어들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5.18은 저희들한테 어떤 조금 이따가 제가 발제에도 나오겠지만은 저희들이 여기 살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저희들 시대 때는 그 반공 교육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반공 교육이 여기 와서까지도 그 이념 대립 남북 대립 아니면 이념 대립 그런 게 있었었는데 광주 항쟁을 보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그 민주화가 통일이 왜 정말 일상생활에도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걸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여름의 아름다운 초록의 거리를 피로 물들인 지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날을 기리기 위해 유럽 각지로부터 이곳 비레펠트로 모여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장렬하게 신화하신 열사들의 영전 앞에서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5.18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교포 1세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친복 인사, 반체제 인사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다한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교포 2세들에게 5.18 정신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포 1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6년째 5월 민중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s ist schwer zu sagen. Korea ist immer noch etwas Fernes, eher mehr eine Idee für mich, weil ich nie in Korea gelebt habe. Aber nichtsdestotrotz, ich fühle, dass Korea auch ein Teil meiner Heimat ist und das macht mich dann natürlich auch betroffen. 5.18 정신이 말입니다. 그것이 난 통일로 가는 그 실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광주 항쟁의 많은 그 영령들이 지금도 땅 속에서 바라는 것은 결국은 남북 통일 문제를 바라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주 항쟁을 계속 우리가 기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통일로 가는 길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1세들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광주 항쟁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는 2세들이 앞으로 쭉
이 정신을 갖다 기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앞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조국을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랑이 외면당해도 이들은 여전히 조국이 그립습니다. (5월) 민중제 참가자들을 뒤로하고 임민식 씨는 베를린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를린 세종학교 김종한 교장. 2세들의 민족교육을 하고 있는 그는 독일의 대표적인 제야운동가 중 한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묶여 그도 역시 30년 넘게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기억은 가슴 깊이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뒤 김종한 교장에게도 지금의 임민식 씨처럼 귀국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초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김종한 교장이 30년 넘게 기다린 것은 귀국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반체제 인사로 만든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명예 회복이었습니다. 친북이라는 그 용어는 결국은 남쪽에서 만들어낸 말이지. 친북이라는 건 그건 그 해외에 있는 운동가로서 친북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또 그건 한 용어로 고립시키기 위한 하나의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사실과는 달라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본다. 덴마크로 돌아온 임민식 씨는 크론보르 성을 찾았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의 무대로 잘 알려진 성입니다. 망명을 결정해야 했던 37년 전부터 임민식 씨는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혼자 이곳을 찾곤 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제 처지가 이 하물레트가 그 독백같이 얘기한 to be or not to be, that is my problem. 그런 그때 내 상황이 아마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 뒤부터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이 성에 와서 산책도 하고. 임민식 씨는 다시 고향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망명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던 간첩단 사건은 아직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민식 씨 자신을 비롯해 수많은 해외 민주인사와 통일운동가들을 범죄자로 만든 국가보안법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해외 인사가
이런 문제들의 해결 없이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열리는 6.15 통일 대축전 참가는 어쩌면 고향에서 팔순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은 아직도 광주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뭐 하루도 이 외국에 산다 뭐 이제 광주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원칙으로 세운 게 뭐냐면 국가보안법이 해제되면은 떳떳하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해제가 안 되면은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원칙을 세웠는데 6.15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집으로 돌아온 임민식 씨는 인터넷을 통해 고향 소식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먹는 거는 역시 전라도 음식 어디다 내놔도.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던 그는 광주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도록 저도 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황만 막 조금 확인되면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또 뵐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별일 없으시고요? 임민식 씨는 귀국을 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착해가 조금만 더 계시면 이제 만나 뵙게 될 것 같으니까 좀 몸조리 좀 잘 하시고 그럼 또 전화 드릴게요. 몸조리 잘 하시고 애들한테도 좀 안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럼 끊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드디어 6월 14일 서해 직항로를 통해 광주에 온 6.15 통일 대축전. 북측 대표단이 5.18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직접 준비해온 꽃도 헌화됐습니다. 광주라고 하면 5.18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광주라고 하면 80년도 5.18 용사들의 정말 그 투쟁에 대해서 그 밖에 광주는 이전에 반외세 반봉건 투쟁도 가보농민전쟁으로도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일제 통치 시기에는 광주 학생 운동으로도 이름났고 또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또 이제처럼 5.18 투쟁도 했고 그래서 우리 북녘동포들은 말입니다. 5.18 열사들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 대표단의 참배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6.15 해외 측 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유럽 지역 위원회 대표단장 자격으로 입국하기로 했던 임민식 씨는 결국 5월 영령들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귀국을 결정했던 임민식 씨는 왜 오지 못한 것일까? 그는 12일 오전 11시 40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고향에 오기 위해 짐까지 꾸렸던 그는 입국 직전에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해외 대표단이 입국할 경우 임민식 씨를 비롯한 5명을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범민련 활동 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15) 통일 대축전 개막식을 앞두고 해외 대표단은 광주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기뻐할 수 없다. 39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을 예정이었던 6.15 유럽지역위원회 대표단 단장 인민식 해외 측 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6.15 해외 대표단은 인민식 씨를 비롯한 해외 측 일부 인사의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6.15 남북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일본에까지 와서 또 행사에도 참가 못하게 한다. 또 설사 참가하더라 해도 와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무슨 조사를 받을 겁니까? 통일운동한 것이 뭐 죄를 지은 겁니까? 그 모자지간에서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머니도 모친 드시는 분도 나이도 많고 이분이 마지막 기회인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딱 막는다는 것은 이건 인도상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 이거. 90년대 들어와서 남북 기본 관계들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에 일련의 변화들을 고려하면 지금에 와서는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50년 동안 이 대법원의 입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 부분이 바뀌게 된다면 북한과 뭐 이렇게 범민련이든지 한총련이든지 지금 이적단체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성을 전제로 해서 이적단체라고 규정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의 성격도 전부 다시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 박경자 할머니도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을 마중 나갈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던 박경자 할머니. 죽기 전에 아들을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꿈은 또 한 번 허무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북한 사람도 자유롭게 오고 가는 광주 땅에 왜 당신의 아들은 올 수 없는 것인지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더라고. 괴롭고 말도 못 하겠고 자꾸 목이 타버려 그냥. 아가 이제 도청을 또 오랜만에 나가니까 강주사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목이 막 타서 아주 딱 죽겠더라고. 야, 그냥 머리에 딱 떠올라 부르고 5.18 이거 이렇게 되니까 6.15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만나는 것은 못 만나겠고 이제 언제 또 계약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취재진은 덴마크에서 촬영한 인민식 씨의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나마 아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들의 모습이 보이자 박경자 할머니의 눈엔 이내 눈물이 고였습니다. 간첩 혐의로 동생을 허망하게 잃어버리고 아들마저 정치 망명객이 돼버린 질곡의 가족사. 이역 만리에서 아들은 또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그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할머니는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런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더 마음에가 씌고 이번에는 꼭 올 줄 알고 기대를 한다는 그런인데 실망이 되고 애들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래. 근데 그놈 새기기가 힘든데 너도 힘들 텐데
다 참고 참아보자. 참고 기다리는 불분이 없다. 너도 참고 나도 참고 애들도 참고 다 참아야지. 이번 기회를 또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조국 통일 운동에 제가 같은 남은 여생을 다 바치도록 어머님도 마지막 생까지 꼭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뵐 날이 금방 올 거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또 항상 낙관적으로 어머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남과 북, 그 경계에서 망명객이 된 임민식.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가 갈 수 없는 나라. 그곳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임민식 씨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6.15 통일 대축전에서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분단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자고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만리 타국에서 60을 넘긴 임민식과 80의 어머니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그 장벽을 걷어내는 것은 통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